유닛이죠. 호우, 손호영, 김태우. 저희 인사법이 있어요. 인사 먼저 한번 드려야 돼. 아니 넘어가려고 해도 굳이 인사법 만들었어요 벌써? 네. 우리는 호이 태우. 안녕하세요. 호입니다. 자, 개그우먼 김승희. 마이티 마우스의 셔리. 아니 근데 지옥 중에 두 번만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사실 올해가 데뷔한 20주년 되는 해인데 벌써?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둘만 이제 80년대생이라서 아우 어리다. 제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위로 가면 좀 힘들어해요. 춤추고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거. 손호영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약속 잘 지키잖아요. 왜요? 데뷔 때부터 제가 약속했거든요. 평생 혼자 있기다. 그분이 약속 때문에. 서로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은데요. 아니 지금까지 약속 어길 뻔한 적 없었어요? 난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막내긴 하지만 사람들. 태우 씨는 여전히 막내 막내지 취급받는 게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해서 애도 셋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애들도 뭐 대기실 올 때도 있잖아요. 공연 같은 거 할 때. 그런데도 막 볼 거 짓고 야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 앞에서. 네, 애들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 이걸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요즘 워낙 행복하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에 결혼 생활을 또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되게 이게 신발 덕후예요. 신발. 네, 결혼하니까 내 자신보다는 좀 이제 가족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되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아우 내가 성숙하다. 성숙한가요? 네. 야, 성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성숙해요. 김승혜 씨가 옆에 나오셨는데 네. 지오디 어릴 때부터 열혈 팬이었다면서요? 아, 제가 진짜 너무 팬이었는데 연예가 중계에서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녀 팬처럼 너무 떨려. 쑥스러워가지고 끝나고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사인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인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받았네. 그 당시에 받았던 거. 네, 성공한 덕후. 네. 누구 팬이에요? 우리 지오디 중에 다 팬이겠지만 그래도. 아, 뭐 물론 나 팬이지만 여기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의 팬이군요. 박준영 씨인 걸로. 아니 근데 호우 이렇게 유닛으로 발표하면서 이 자리에서 조금 양말 신고 하기 민망하겠지만 신곡 소개 좀 해주세요. 좋다. 안무에 호우는 안 들어가요? 형 말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그 노래 한번 불러줘봐.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호!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해. 들어가야 돼. 꿀. 좋아. 그리고 라이브 할 때 그걸 넣어야 되겠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확 찢어버리고 싶어. 눈치 빠르. 세다. 수치스러운 고민.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찢어버리고 안녕하세요. 요즘 화가 주체가 안 되는 50대 주부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충격 선언을 한 이후부터인데요. 여보, 그 고백할 게 있다. 사실 내한테 그 숨겨둔 자식들이 좀 있는데. 뭐라고? 숨겨둔 자식? 그 별건 아니고 그 자식 같은 내 책들이다. 한 6만 5천 권쯤 될 거야. 6만 5천 권? 자식이 6만 5천 명 있는 거야. 사업을 운영하며 저 몰래 미술책들을 미술 모으고 있던 서적들. 남편은요. 심지어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그 책들로 미술 전문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문제는 여태껏 꾸준히 사 모은 책들이 11만 권으로 늘었다는 거죠. 아유, 제발 좀 책 좀 그만 사라. 이제 놔둘 데도 없다. 이거 지금 안 사면 다시는 못 구한다. 뭐 놔둘 데가 없으면 천장을 확 들어버리지. 결국 11만 권의 책은 다 비지되어 돌아온 상태인데요. 이제는 쌓여있는 책들만 봐도 경기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제발 저희 남편 책 좀 그만 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11만 그러니까. 권이죠, 이게? 뭐 저는 다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는데 사실 그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예전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썩 이해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김태우 씨도 신발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죠. 아니 질문은 쇼니 씨한테 할 것 같다가 뭐가 돼요? 쇼리. 아, 쇼니라는 거. 쇼리. 아, 쇼니 자전거. 저번에 한번 나올 때 쇼니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쇼니. 쇼니는 이렇게 되고 그냥 당신이 몸을 키워. 미술 서적을 사모으는 남편 때문에 분노가 치민다는 야. 아내의 사연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뭐 물 한 잔 드시겠어요? 예. 아유. 예, 이렇게 어머님이 오자마자 남편 때문에 근심 가득한 얼굴로 와도 호영 씨 보더니 되게 나지막하게 아니 미소가 너무 좋잖아. 손호영 씨 보면 근심이 사라지는 미소야. 맞아요. 남편이 언제부터 책을 모았길래 도대체 11만 권이나 된 거예요? 남편이 원래 이제 30년간 외국 서적 수입해서 도서관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예, 예. 대표로. 미술책 보면서 미술에 이제 반한 거죠. 그래서 미술책을 6만 5천 권을 모았는데 이걸 갖고 도서관을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쇼크를 받아서 들어누웠어요. 그래서 절대 안 돼. 결사 안 돼. 막 이렇게 했는데 6개월만 봐달라고. 믿어달라고. 네, 믿어달라고. 잘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이제 허락을 하고. 그 어떤 돈으로 그러면 6만 5천 권이라는 거를 구입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예, 어떤 돈이 근데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쇼리 볼 때하고 손호영 씨 볼 때하고 손호영 씨 한번 봐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쇼리 좀 아니 표정이 내가 이쪽에서 보니까 어머니 아니, 왜 쇼리한테는 왜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제가 뭐 잘못한 건 쇼리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업하면서 책을 사놓았잖아요. 계속 그 번 돈으로? 그렇죠.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업에서 번 돈으로 그 책을 딴 곳에, 저 몰래 이제 제가 모르는 곳에 모아놓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한 20년 가까이. 와, 20년. 그럼 그 장소를 빌리는 값도 꽤 들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예. 저희가 이제 11만 권이라면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인지. 미술 서적만 있는 거잖아요, 저게 다. 근데 되게 잘 돼 있네요. 생각보다. 아, 여기부터 이제 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림도 사이에 걸려 있고 그림도 있어. 다 책이에요. 나위 씨 저희 지금 어마어마하구나. 몇 평이에요? 150편. 150평. 150평이 진짜 큰 거예요. 입장료나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은 이제 1인 10,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일일에 10,000원? 예, 제가 드립커피하고 차 같은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이제 책 11만 권 나보고 사진 찍고, 관람 다 하고, 작품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만 원만 내면 11만 권을 다 볼 수 있다. 하루에. 이론적으로 괜찮죠.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요? 지금 평균 잡으면 한 두세 명? 하루에요? 3만 원이네, 하루에. 수입은 그 수입이 전부예요 두 분? 예. 생계. 생계예요? 예.
그럼 뭐 전기세랑 뭐 월세 이런 것도 막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운영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운영을 5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이 사억이 된 거예요. 사억이 된 거예요. 하다못해가 이제 재작년부터 제가 아이 5명인데도 불구하고 북카페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잘하셨네요.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딱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저라도 약간 책을 이렇게 약간 찢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찢은 적이 있으세요? 혹시? 예, 예.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서관 시작할 때쯤인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말리는데도 포기를 안 하니까 이제 또 애 5명이라서 이혼도 못 하겠고 아우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남편이 애 5명도 계획하신 거 아닌가요? 11만 권의 미술 서적을 모으셨던 남편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상 사람 좋아 보이고 그렇죠. 예. 아내의 고민은 이해가 돼요? 예, 인정하신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이해도 하고, 예, 왜냐면은, 할말 없는데. 그냥 이제 남들처럼 평범한 길을 걸었으면은, 뭐, 이런 고민도 없을 건데, 가정경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지인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더 이상은 사드리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이 아까 4억이라고 듣고 했는데. 제가 운영하는 게 미술 전문 도서관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문 도서관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도 안 하니까 이거는 제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자 해가지고. 그렇죠. 아버님, 근데 지금 약간 그 자부심과 그다음에 사명감과 그렇죠. 책임감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빚을 내가면서까지 꼭 개인이 그걸 해야 할까요? 근데 빚을 내고 싶은 건 낸 거 아니에요. 요 사업 해가지고 그 이익금 있으면은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말을 안 마음대로 안 듣더라고요. 되시죠. 예, 마음대로 안 되시더라고요. 예. 아내분은 11만 권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발 아니었으면. 수출랑은 놓고 할게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되면 데이터베이스 됐는 게 11만 건 넘고요. 또 등록되지 않은 책들도 좀 안에 좀 쌓여있죠. 예. 저도 사실은 또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남자로서 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하시다가 중간에 내가 멈춰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번? 아, 지금 규모가 저는 성이 안 차요. 왜냐하면은 이왕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술 전문서를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에 랜드마크 될 그런 세계적 미술 전문도서관이 또 제 하나의 꿈입니다. 아유, 어머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발언을 하실 때마다 소주 병나발 드시면서 물을 드세요. 그러면 한 달에 솔직히 책을 구입하는데 평균 뭐 어느 정도 돈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책 구입은 저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하고 대구시에 이제 도서관 운영 보조금을 좀 받아요. 고단하고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돼요. 야, 굉장히 교묘하게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강 뭐 평균 한 200 정도 플러스 알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도서관에서 수입은 평균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미술 작품도 한 번씩 팔 때도 있고. 예. 아이고, 근데 그 조금씩 돈이 생기는 거로 아이고, 빚을 절대 안 갚는 되지. 데는 전혀 안 쓰고 왜냐면 빚은 액수가 워낙 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되질 않는다. 예, 뭐 이왕 뭐 그죠? 좀 궁금한 게요. 언제쯤 이렇게 빚이 4억 정도가 되는지를 아셨는지. 2년 전에 지인이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해보자요. 그래서 뭐 얼마를 투자하면 10배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이렇게 잡혀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남편이 사색이 돼서 그런 돈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아, 벌써 이 집을 저당 잡혔기 때문에 대박. 네, 융자 받을 돈이 이거 없다. 다행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집을 저당 잡히고 뭐 돈을 쓰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아내한테 진짜. 상의를 안 하세요? 우리 세대의 대부분 남자들이 그랬겠지만은 이제 당신은 안 사람이고 난 바깥 사람이다. 암만 책임지도 난 바깥 책임질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밖에 어려움을 아내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다 뭐 어렵다 이렇게 쪽팔리잖아요. 아, 그 상태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알 사람이 지금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바깥 일을 책임 못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 안 근데 또 사람도 요즘 쪽팔리는 트렌드가 만큼. 바뀌었잖아요. 안 근데 또 사람도 요즘 쪽팔리는 트렌드가 만큼. 바뀌었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었다고요? 예, 왜냐면은 그러면 아버지도 바꿔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지. 같이. 저는 왜냐면은 지금 자료를 컨텐츠를 계속 확보해놓고 이건 분명한 미래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꼭 그 일을 왜 아버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이제 남들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내분 답답하시겠다. 말씀을 교들. 그러니까 화를 잘 못 내시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군요. 완성되죠? 근데 책값이 제가 알기로도 조금 그 되게 유명한 미술책이 한 권에 뭐 한 500 더 된다는 얘기를 뭐 들어봤거든요. 작게는 뭐 10만 원, 그다음에 뭐 많게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번에요? 2천만 원이요? 예, 한 타이틀. 그러면 나- 2천만 원짜리 그 갖고 계세요? 책을 사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죠. 아니 2천만 원짜리 책은 뭐 어떤 책이에요? 차도 아니고 책이면 예, 그 2천만 원은 이제 지금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 1,800나는 바이블이에요. 남편분이 오랜 세월 그 모아놓은 귀한 책들 몇 권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대로 한번 올려볼까요? 우와, 이거 뭐야? 조심해 주세요. 장갑. 오, 이거 뭐야. 이거 영화에서 보던 거야. 장갑 껴야 돼. 진짜 장갑 껴야 돼요. 장갑이 있네, 진짜? 바뀌어야 되죠, 아버지? 괜찮아요. 예. 달리네. 야, 갑자기 그 우리가 사연진품 명품이 된 것 같은 그. 네. 진품 명품. 수술아, 그럼. 그다음 하고 있어요. 그럼? 예. 소독하고 이게 이제 살바도 달리의 원록. 가법북이에요. 입지책이다, 입지. 여기 더 좋은데 MC에서 3D, 뜯어 3D. 있잖아요. 대리를. 오,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왜 이래 정말? 비닐이죠? 진짜 그냥 비닐이라도 찍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제법대로 진짜. 아트 팝업북인데 살바로 달리하고 MC에서 작품을 이렇게 팝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아주 팝업북이요. 아트 팝업북. 이거 봐. 여기서 뭐 제일 큰 책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 이거 뭐예요? 요거는 예. 심상치 않다. 뭐야, 잠깐 이거 같이 요거 영국 항시대에 소장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소묘집이에요. 예.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아니 좀 소중하게 해줘요. 아 조심. 설명 전체적으로 이 책은 어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소묘집을 이렇게 영국 항시대에 보는데 소묘. 이거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요거 이제 128만 원이니까 지금 환율로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 이게요? 그때는 85년도는 그 당시 한 2천만 원 됐어요. 우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화면에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살 때는 2,000이었는데 지금 1,500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빈치의 소묘죠. 예, 소묘집. 500이 떨어졌대요? 아 이런 게. 예, 요 디테일을 봐야 되겠는데 그렇고 또 안에 또 책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얘기 나오죠. 이 중에서 혹시 아내분 몰래 산 책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요 책이 며칠 전에? 며칠 전 88만 원짜리. 이게 이제 요 작가가 며칠 전에. 루시안 프로이드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지금은트 프로이드 손자예요. 예, 꿈의 세계 프로이드의 프로이드 손자. 손자거든요. 자,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손자. 아내분도 못 보셨대요, 이거를. 미술 아니 그거는 작품들이야. 넘겨. 넘겨. 원래 넘겨. 조심. 죄송해요. 이거 무슨 방명록 같은데요? 여기에 있냐면은 1961년도에 예. 홍익대학교 61년도 학장님이 수학 김한기 선생님이에요. 김한기 요즘 아시죠? 그거 모르겠는데? 김한기 유명한 얼마 전에 왜 그거 작품 하나가 100억 가까이 났거든요. 그분의 작품인 거예요? 여기 이분이 김한기시잖아요. 학장님이라. 학장님이 예. 그 학장님 얼굴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하신 아니 거예요? 그러고 왜냐면은 여기 홍익대학이 우리나라 미술대학에서 그렇죠, 미술 쪽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뭐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귀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눈길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멀티도 아니고요. 또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요즘 그리고 트렌드가 또 SNS니까. 예,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SNS 잘 못해요. 잘 못하고. 자녀분들을 또 함께 또. 글쎄 말입니다. 지금 아이 5명은 몇 살 이에요? 29살 큰딸 있고 둘째 딸이 26. 그리고 그 낭둥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15, 준수가 8살. 네. 아이들이 5인 거 보니까 진짜 금슬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도 많고 책도 많고. 대단하시다.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저렇게 도서관에 오래 나시면은 아이들 엄마 아빠가 함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들 케어 못 해준 것도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또 쌍둥이는 이제 뭐 밥도 못 챙겨주고 하니까 라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막내는 또 공부를 거의 못 봐줘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이제 받아쓰기 이제 빵점 받은 적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문자도 주시고 저도 좀 이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부모로서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짓을 해가지고 뭐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아버지 최악의 경우를 잡네요. 그렇게 이제 그냥 뭐 아버지 말대로 트렌드가 바뀌었으면 예. 어머니한테도 맞아요. 응원을 예. 해주시고 예.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지 가족들만 아버지한테 해주길 바라고 아니 있으면 근데 어떡해. 그거 제 욕심이 그건 저쪽 욕심이고 저 욕심은 제가 30년 우리 가족을 먹이 살렸으니까 이제 너희들 나를 좀 먹이 살려봐라. 이제 너희들 나를 좀 먹이 살려봐라. 아니 어머니는 누굴 위해 살았어요? 예? 지금 해석을 안 되는 발언을 하시는 아니 트렌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은 자유롭잖아요. 오늘 표현했지만은 너무 속상해. 지금 우리 둘째 딸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솔직하게 네. 아빠 때문에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아니면 네. 오히려 엄마한테 좀 네. 서운한 게 있어요? 어때요? 저는 엄마한테 조금 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들어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신경질적이시고 엄마가 짜증을 다 받아주고 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모은 돈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엄마는 너는 집안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또 여행을 가냐 뭐 이렇게 하시고 아빠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지원해주는 스타일이고. 아버님도 그때보다 지원을 해줘요. 아니 지원을 막 크게 해주진 않는데. 네네. 그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머님한테 더 서운한 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으신 두째 작품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무너지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빠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빚이 있어도 해달라면은 해주자 이런 주의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쌍둥이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하면은 아빠가 이제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간 회원권을 끊어요. 통이 크시네요. 그래서 그것 갖고도 제가 계속 싸웠거든요. 이 그러니까 돈 쓰는 감을 잘 모르시네 보니까는. 아빠가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사억 빚이 있을 때 2년 전에 카페를 제가 하기 전에 네. 그 생활비 꼬박꼬박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별일 없나 보다. 은행 가서 빌려서 생활비를 줬다니까. 예. 은행 가서 빌려서 생활비를 준 거였을 줬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제가 정말로 뭐 쇼크 받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생활비를 준다라고 전혀 얘기를 안 하고요. 그때는 다 모든 걸 비밀로 하는 거죠. 잘 되고 있다. 속일래는 어떤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전업주부로서 타치를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집사람한테 뭐 집안일은 맡겼던 거잖아요. 예. 놀이동산 가는 것도 아니 그냥 아내 말을 좀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 그런 거는? 그런 것도 근데- 아버님이 하고 싶은 데 다 하잖아요. 아니 아내. 그게 아니고 노래동산 하는데 한 번 하는데 48,000원이에요. 그 연회비가 한 14만 원 그래요. 아, 그래도. 아니 그러면 아내는 반대를 했잖아요. 그냥 가성비 좋아가지고 나 얘들도 왜냐면 아니 아버님의 삶에 합리적으로, 예, 근데- 이 가정은 엄마랑 함께 꿈꿔왔는데 아버님은 지금 모르시지만 맞아요, 꿈꿔왔는데 맞아요. 엄마의 죄송합니다. 의견이 이쪽에 저기 이현석 씨 아버님이 다치래요. 네, 우리 아들 쌍둥이입니다. 어때요? 어릴 때는 엄마랑 같이 뭐 자전거도 타고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 아빠가 빚이 그 4억 들킨 후에는 그거 엄마도 그거 아빠 일 도와주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것도 없고 휴대폰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니는 왜 맨날 휴대폰 하는데 그냥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 왜 계속 휴대폰만 해요? 집에서 할 게 없어요. 공부 좀 하면 안 돼요? 공부 진짜 싫어해요. 나도 그랬어요. 진짜 싫어요. 아드님도
아버지가 멋있으세요? 이런 모습이? 어때요? 나는 아닌데 혹시 너는 멋있니? 하면서 마이크를. 멋있는 것 같은데. 넷째는 엄마, 아빠 고민 중에 누구 고민이 좀 더 이해가 돼요? 엄마요. 그래도 엄마 편이에요, 넷째는? 네. 어머니 네 번째 갈라졌어? 작품은 완성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은 아주 괜찮습니다. 왜 엄마 편이에요? 2천만 원짜리. 아빠가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 현실감이 없지. 맞아, 맞아. 그러면 아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현실감 없는 게 어느 부분에서 현실감 없어? 딱 이럴 때 엄마 말을 들을 게 안 들어요.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죠. 그냥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참. 엄마랑 아빠랑 많이 다투시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우는데. 싸우는 거 자체가 싫어요. 그럼. 조금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안 보이는 데서 싸우면 안 되냐고. 애들 보는 데서 하니까. 넷째 동생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네. 마음이 아파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남편이 계속 고집 부리고 큰 딸, 작은 딸 요구하는 거 있죠. 또 쌍둥이 게임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막내는 빵점 받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화가 저도 모르게 답답하시겠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팍 나거든요. 남편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근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싸우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니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진짜 제가 화가 나는 게 질문을 하면 딴 대답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늘 다른 대답을 하세요. 다른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거기에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솔직한 마음을 예.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로서 미안하지요. 미안하고 부모로서 미안한 점이 강하지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미안한 말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돼요. 근데 언제까지 경제적인 걸 완전히 좀 등한시한 채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과 병행해가지고 수익 창출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획이 제 생각대로 맞아떨어지면은 뭐 괜찮고 또 만약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요? 뭐 또 도서관은 그냥 진행이지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그동안 아내와 자식들의 꿈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큰애가 뭐 29, 둘째 26인데 얘들 성년이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성장해야 되고 부모한테 손 들리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요 얘들은 뭐 제가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고 케어할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계속 빚을 내서 하는 거 때문에 아내분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뭐라고 평소에 호칭을 여보? 여보라고 잘 안 하고. 그럼요. 그 저기 성당 이름 있어요. 뭐 심효원식 하든지. 그러면서 세실리아. 부부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명을 부르면서 부부싸움. 한씨. 심현 씨 도서관에 대한 책 사랑과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인정을 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말 안 하고 책을 사거나 하는 부분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현 씨.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많이 갖추시네요. 그래. 되게 어려운 문제죠. 우리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버님 짧고 굵게. 직접 근데 세실리아. 아니 근데 세실리아 이거 미사 여고 아니고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아버지 아까 아내가 바람이 있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예. 그거 책에 대한 자존감은 남편한테 좀 내가 또 그 도서관 감독이잖아.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예. 근데 내가 억제는 하겠는데. 아니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말도 앞으로 좀 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아까 세실리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세실리아 말도 시몬이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쇼리부터 고민인지 고민이 아닌지. 다니다. 일단 네네 무조건 고민입니다. 호영 씨.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야 바깥 일하는데 그냥 넌 안 살림내 잘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일이 본인이 주체 못할 상황으로 되면 이거 어떡하지?
딱 그거네.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좀 너무 많이 봐서. 해결은 같이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혼자 짊어져야지라고 짐을 좀 더시고 가족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아내분 입장에서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만 눌러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아, 끝자리 5. 자, 200명 중에 넘어가세요. 100.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100? 165.